어떻게 이걸 수습하지? 이게 오히려 더 긴장을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요. 보통 분들이 의미 없는 말을 첫 마디로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안 해도 돼요. 포인트부터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미 여기 PPT에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룹핑해서 보시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네, 화술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자 CEO 리더 전문직 퍼스널 코치님이신 임정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말하기와 소통을 돕는 코치이자 작가 임정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한 10만 명의 분들을 만나면서 말하기와 이제 소통을 도왔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연장 위에 무대 위에서 말하는 그런 컨셉으로 오늘 한번 꾸며봤는데요. 여기 올라설 수 있을지. 발표하면은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심호흡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근데 호흡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의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심호흡이라는 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뱉고 그동안 너무 급하게 빠르게 쉰 거예요. 사람들이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하시기 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발표를 만약에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조금 말을 멈추고 숨을 조금 가다듬고 멈추고 가다듬고 하는 그 훈련이 발표 중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떠냐? 말이 빨라지죠. 숨을 안 쉬니까. 너무 저예요, 그거. 저 진짜 고민이에요, 고민. 그러니까 말할 내용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혼자 막 쏟아내니까 숨을 결국 못 쉬었죠. 말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몰라요. 주어부 다음에 한번 쉬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쉬고 말하기 코치이자 작가 쉬고 임정민 작가님입니다. 쉬고. 이게 본인도 한번 쉬어가면서 맞아요. 안정되고 내용도 강조되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한 덩어리를 이게 의미다발로 내가 쉬어가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청중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돌발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조금 재치 있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전공법이에요. 숨기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뭐라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이걸 수습하지? 이게 오히려 더 긴장을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거를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이 이렇게 예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쁠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덮으려고 하지 마셔라. 그냥 솔직하게 전공법으로 가시고 현장의 어떤 이야기로 그걸 재치 있게 풀어보시는 게 훨씬 좋다. 생각보다 듣는 분들은 되게 관대하세요. 그러니까 면접 코칭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말을 그렇게 내가 머뭇대고 버벅대면 망했다,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버벅댔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인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했고 지금 나를 대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태도가 어떤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평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이 망했다,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즉석에서 얘기해야 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프랩이라는 구조를 쓰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P, 처음에는 포인트를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R, reason, 내가 이 지금 핵심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또 말해요. 그리고 example, 사례를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P,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만났던 작가님 중에 한 분만 좀 기억에 남는 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딱 질문을 즉흥적으로 받았어요. 그럼 포인트, 작가님 중에 한 명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왜 이 작가님이 기억에 남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ample, 그분이 그때 강연했거나 만나셨을 때 어떤 사례를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다시 핵심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과현미였나요? 과현미. 과현미가요, 3시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떨 때 또 활용도가 높냐면,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 물어볼 때, 오늘 미팅 어땠어? 거래처 만나고 왔더니 어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한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 정도 어느 정도 결선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한 분이 이런 과현미 구조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과거. 예전에 정말 이런 자리에 국악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우승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과현미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다. 아까 알려주신 프랩이랑 과현미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오늘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진짜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표마다예요. 과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 하나를 과현미로, 프랩으로 푸는 방법이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장표에는 지금 추진 배경이 나와 있어. 그럼 추진 배경을 프랩으로.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의 대안을 말하는 장표야. 그러면 장표를 프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장표가 넘어가면 의미 없는 말을 첫 마디로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은 저희가 앞으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안 해도 돼요. 포인트부터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미 여기 PPT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장표의 추진 계획의 핵심을 그냥 이렇게 바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추진 계획인데 이렇게 써 있고 막 안에 장표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먼저 포인트를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가 reason 이거고요. 그리고 사례, 경쟁사나 어떤 타사의 사례를 또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PPT는 나의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낮추셔야 돼요. PPT는 사실 나를 위한 것보다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침범해서 계속 PPT만 보고선 보고 말하고 이걸 리피트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PPT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마치 컨닝하는 것처럼 이 내용 잘 모르고 있네. 아직 숙제가 안 됐네. 확신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나 확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다. 그래서 의존성을 낮추셔라. 비언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은 게 제스처나 이런 거를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어디 이렇게 시선 처리도 그렇고 비언어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언어는 이제 언어가 아닌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몸짓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 표정, 그죠? 그리고 손짓 제스처, 그 다음에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동선. 대표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스처예요. 손날 제스처를 많이 쓰시면 좋아요. 엄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지부터 약지까지를 붙이시면 돼요. 이걸 마치 악수하듯이 곡선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할 때 이렇게 이것은요 저것은요 하면서 살짝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하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제 비언어가 제스처가 어색하니까 몸이 굳잖아요. 그럼 자꾸 직선 형태로 얘가 뻗어요. 그럼 나도 뻣뻣해지고 보는 사람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하시면 돼요. 이 제스처가 일반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 이걸 한 손으로 쓸 때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 손은 어떻게 하냐?
약간 허리춤, 남자분들 이렇게 여자분들 벨트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 가볍게 이렇게 두시면 되거든요. 제스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진짜 불편해 하세요. 그러면 볼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쥐어주고 이렇게 있으면 좀 편해요. 볼펜. 여기에 제스처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또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의 어디를 가장 많이 보냐면 눈을 포함한 전체적인 얼굴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딱 아이 컨택을 이 사람하고 딱 눈을 맞춰서 말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얼굴 근처에서 전달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내 앞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손을 펴시고 모으시고 이 박스 안에서 쓴다. 내 얼굴 가리지 않는 선에서. 비언어 중에서 시선 처리도 저는 이 뭐 1대1 말할 때는 당연히 이제 눈 보고 대화하니까 상관없는데 청중 앞에서 말할 때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서 저는 허공을 보거든요.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중이, 독자분이 이렇게 한 그룹이 있어. 그럼 이쪽에 한 그룹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보시고 이쪽 가운데 그룹을 또 그 다음 사람, 이쪽의 그룹을 또 다음 사람.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 전체 그룹을 내가 다 바라보는 느낌, 소통을 하는 느낌. 우리 쪽을 좀 신경 써주네. 우리를 좀 바라봐주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좌, 가운데 우 이럴 수도 있고 저 멀리서부터 Z, S 이런 식으로 항상 그룹핑해서 보시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 컨택에 있어서 제가 꼭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보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말하기와 소통을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말은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결국 혼잣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한 말하기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신간 횡설수설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핵심을 전달하는 법, 신간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전의 책들이 어른의 대화법이나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 이거는 대화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책은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퍼블릭 상황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정말 말 잘하실 수 있거든요. 책을 팔로우하면서 변화되는 그 즐거운 여정을, 경험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